속보입니다. 25년 2월 3일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해에서 극히 드물게 발견되는 마귀상어 CHIMAR에 MONSTROSA가 포착되었습니다. 이 상어는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종으로 해양 연구자들 사이에서 심해 유령이라 불립니다. 이번 발견은 동해 해양 생태계가 아직 연구되지 않은 희귀 생물종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유전자 자원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연구소 관계자는 마귀상어의 서식지와 생활 패턴을 연구하며 심해 생태계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예정되었던 재판관 미임명 사건에 대한 선고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일부 헌재 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 재판관이 지명되지 않아 발생한 헌법적 공백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일부가 공석 상태이며 이에 따라 헌재의 정상적인 판결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국회 인준 과정에서도 정치적 공방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 직무대행은 헌재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지속하면서 여권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에도 여당 핵심 인사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여권은 윤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강경 보수 노선과 온건 개혁파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지 그리고 여당의 내부 권력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AI 딥시크 쇼크 AI, DeepFAK 샤크 사건으로 인해 글로벌 AI 업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한 AI 기업이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초현실적인 가짜 영상을 대량 생산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이 기업이 만든 가짜 영상은 현실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여 사회 혼란과 금융 사기에 악용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AI 기반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대선 및 주요 선거를 앞두고 AI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방침을 발표했으며 글로벌 AI 산업이 더 엄격한 규제 속에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유럽연합의회, 한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하며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산업군이 포함됩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아 이번 관세 부과가 한국의 수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반도체 가격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 등의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글로벌 증시와 환율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화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년 2월 4일 소식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5차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진우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변호인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탄핵을 주장하는 측은 증인의 침묵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이번 변론 이후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언제쯤 나올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야와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실무협의를 통해 다음 주에 국정협의회, 사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요 의제는 국정 현안 및 입법 과제로 경제 활성화 대책, 외교안보 문제, 노동개혁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 전국 혼란 속에서 협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이 여야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정협의회가 형식적인 만남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실제 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영국의 바라엔드 인력의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일부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며 예외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한랭질환 예방, 수도관 및 보일러 동파 방지, 농작물 냉해 대비 등을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강추위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등교 시간이 조정되었으며 도로 결빙 사고도 다수 발생해
출근길 정체가 극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 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오픈AI가 카카오와 협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휴를 통해 카카오톡 및 기타 카카오 서비스에 오픈AI의 최신 AI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은 삼성 이재용 회장과 회동하여 AI, 반도체 및 AI 솔루션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IT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AI 서비스 경쟁력 강화, 삼성과 오픈AI 간 기술 협력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협력이 한국 AI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5년 2월 5일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자신의 지시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선관위 사무총장 체포 역시 본인의 결정이었음을 재확인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헌법적 논란과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문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에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호남과 제주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한파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관리와 시설물 동파 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강한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출퇴근길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며 경제부처 간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유가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과 공공요금 등 생활 필수품 가격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25년 2월 6일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급망 정책 담당관에 최지영, 공급망 대응 담당관에 김태훈, 혁신 정책 담당관에 김희영을 임명하는 등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 증가에 대비하고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기 광물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 DPS-1K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는 민감한 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보안 강화를 위해 딥시크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내부 보안 문제를 고려해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대해 정보 보안과 윤리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딥시크는 중국의 대표적인 생성형 AI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관심을 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활용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월 500만 원이 넘는 고액 월세 거래가 총 1,395건으로 0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 455건, 강남구 445건, 용산구 222건, 성동구 95건, 송파구 5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고액 월세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세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고소득층이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특히 강남, 서초, 용산 등 주요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6일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2,52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6일 오전 11시 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8.70포인트 0.77% 오른 2,528.56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중 관세 정책을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하고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소유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을 재건하고 경제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법 전문가들은 국제법상 타국 영토를 일방적으로 점령하고 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아랍연맹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의 영토이며 미국의 개입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5년 2월 7일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의 대미 투자 확대 방안과 함께 미국의 관세 압박,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식 통화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과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탄핵 국면으로 인해 장기 전략 수립과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대왕고래로 명명된 국내에서 석유가스 탐사 프로젝트의 1차 시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채굴을 진행하기에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시추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 탐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자원, 매장량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에서는 높은 탐사 비용과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가수 송대관 씨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9세로 그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많은 팬들과 동료들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송대관 씨는 해뜰날, 네 박자, 차표환, 장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한국 트로트 음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의 한 병원에 마련되었으며 유족과 음악계 인사들이 조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5분경 충청북도 충주시 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진원이 지표면으로부터 약 9km 깊이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놀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당국은 여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 중부와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폭설과 강풍으로 인해 교통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객선 67척이 결항되었으며 강원도와 충청권을 포함한 주요 도로 20곳이 통제되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강추위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교통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제설 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운행 지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5년 2월 8일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 여러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며 탄핵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탄핵 반대 측은 이번 탄핵이 정치적 음모라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집회는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찬반 양측 참가자들 간의 언쟁이 격화되면서 충돌이 발생했고 경찰이 개입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요 도심 지역에 경비 인력을 배치하고 교통 통제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질을 흐리려는 비겁한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하며 더 이상 의원 인원 같은 말장난이나 탄핵 공작설 같은 망상이설 자리는 없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측은 방첩사 내부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 정치인 체포 지시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헌재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추가 시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정밀 분석 결과가 기존 평가에 반영될 경우 후속 시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1차 탐사 시추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프로젝트를 지속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는 후속 시추를 통해 더 정확한 데이터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지속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추가 탐사를 진행할 경우 개발 비용 증가와 환경적 영향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시게르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이 먼저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북한 문제에 있어 한미일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분담 확대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진행했으며 일본 측은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논의할 것이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할 것이지만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문제와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여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한 유럽연합 EU 및 나토 NATO와의 공조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5년 2월 9일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조셉 윤주한 미국 대사대리와의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거듭 요청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할 의향이 있는지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C 회에 참석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외교적 돌파구 마련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참석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며 미국 백악관 또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전라남도 여수 앞바다에서 139톤급 어선이 갑작스럽게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고로 현재까지 선원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어선은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던 중이었으며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조난 신호조차 보내지 못할 정도로 급작스러운 사고였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체, 인양 작업과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고 해역에서는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해 수색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해경과 해군, 소방당국이 총력을 기울여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격화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탄핵을 지지하는 측은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권력 남용을 주장하며 조속한 탄핵을 촉구했고 반대 측은 탄핵이 정치적 음모라며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대규모 인파가 모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양측 참가자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경찰이 개입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양측 집회 참가자 수를 합쳐 약 8만여 명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했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70개 중대 5천여 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부가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에 중국 정부가 즉각 보복 관세를 선언하며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한 시장 개방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부 중국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도 미국산 반도체, 자동차, 농산물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경제도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